비트코인 주력 세력이 전면 교체되고 개미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불장 시나리오가 이미 바뀐 것일까요? 하루에 450개밖에 발행되지 않는데 기관이 하루 1460개씩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이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미국 국채 36조 달러, 재무부는 이제 금리에 따라 밥 먹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는 돈이 부족하고 파월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큰형님이 단체방에서 퇴장당할 위기입니다. 테더는 이번에 정말 지니어스 철권에 맞닥뜨렸습니다. 두건은 집법버그로 사건을 뒤집으려는 걸까요? 코인판 최강의 시나리오 살인극이 시작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핵버튼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대표들이 누가 먼저 선수를 칠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6월 26일 목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듯 비트코인은 주인 교체 중입니다. 공급 구조가 개인에서 기관 및 대형 자금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 강세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부터 보겠습니다. 1비트코인 미만을 보유한 주소는 지난 1년간 약 5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줄였고 현재 총 1690만 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20개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가격과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9라는 것입니다. 즉 오르면 추격 매수, 내리면 손절매, 감정적 매매의 전형입니다. 반면 고래 투자자들, 즉 1000비트코인 이상 보유한 대형 보유자는 지난 1년간 50만 개 이상을 추가 매수하여 현재 총 1657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여전히 하루 평균 1460개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매도량보다 수배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매수는 가격과 더하기 0.86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저점의 사고 고점에서 안정적으로 보유합니다. 철저하게 트렌드를 읽는 전략입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은 기관이 대량 매수, 개인은 조용히 매도하는 양상입니다. 기관의 매수 강도는 개인 매도보다 7배나 많고 하루 신규 발행량은 450개밖에 안 되기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개인이 이번 상승장에서 전혀 포모 놓칠까봐 사는 심리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 뜨겁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고래가 판을 장악하고 시장은 힘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제 점화만 남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은 명백히 이동 중입니다. 거래소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며 가격이 두 차례나 10만 달러 근처로 하락했음에도 시장은 이전처럼 공포 매도가 아닌 오히려 하락하는 동안 누군가는 코인을 꺼내 오프체인 콜드 월렛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2일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단기 급락이 발생했을 때는 유입량이 고작 1937개였고 다음날 반등하자마자 거래소에서는 순유출 6253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어떤 세력이 저점을 기회로 삼아 강하게 매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움직임도 정확하고 흡수 속도도 분명합니다. 현재는 기관이 저점 매집, 개인은 그냥 지켜보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13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어제 하루만 해도 5억 4,77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 속도라면 곧 한계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월스트리트는 매우 치밀합니다. 저점에서 포지션을 구축하고 천천히 물량을 모으며 진짜 상승장이 시작될 때는 이미 1등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망설이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안전벨트를 메고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한 달간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거래소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6월 25일의 프리미엄 지수도 0.096로 계속해서 양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자금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유입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모두가 당황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이 이제 막 워밍업을 마쳤고 당신이 망설이는 사이에 이미 저점에서 몰래 매집을 마친 상태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주요 플레이어는 개인이 아니라 미국 본토의 고액 자산가, 고순자산 투자자 및 기관입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보다 멀리 내다보고 더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잡으며 매수도 공격적입니다. 그들이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및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대체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 구조는 명확합니다. 주인공은 교체되었고 개인이 지금 사도 될까? 라고 묻고 있을 때 기관은 이미 몰래 매수 완료, 무대에 막을 올릴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장은 개인이 결정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틀 전 트럼프가 SNS에서 또다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번에 겨냥한 상대는 익숙한 이름,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입니다. 그는 파월이 너무 굼뜨다며 아예 지각시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은 이미 10번이나 금리를 내렸는데 미국은 왜 가만히 있느냐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경제도 안정됐고 인플레이션도 높지 않다. 금리를 2부터 3%포인트만 내리면 연간 8천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1월 취임 이후 최소 17번이나 파월에게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언행도 수위가 높아져 바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월도 만만치 않습니다. 표정은 차분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내리려는 걸까요? 그리고 파월은 왜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걸까요?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8개월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 지출은 7,760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금리를 2%포인트 낮추면 매년 6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 파월은 고용시장이 다소 둔화 조짐을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견조해 당장 금리 인하의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I'm happy to say now it actually is coming down quite regularly. That's very good news. That's been the part, really it's been the service inflation that's been stickier than other parts of inflation. So that's good news for people, I think, and it is showing through into measured inflation now. Again, in the long run, the best thing we can do is restore price stability and let the market work. 트럼프가 매일같이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돈이 부족해서입니다. 그의 야심찬 인프라 청사진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 국채 잔액은 이미 36조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자만 해도 연간 9,280억 달러, 국방비보다 50%나 더 많습니다. 마치 무기 구매 자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격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금리를 1%포인트만 낮추면 매년 3,600억 달러를 아낄 수 있고 항공모함도 한꺼번에 30척 만들 수 있다는 셈입니다. 하지만 파월은 이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5월 CPI는 2.4%로 다소 낮아졌지만 근원 PCE는 여전히 2.8%에서 6개월째 제자리입니다. 연준은 경제가 아직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금은 금리 인하라는 강제주사를 쓸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한쪽은 끓는 냄비 속 개미처럼 안달복달하고 다른 한쪽은 온천에 몸 담근 사람처럼 느긋한 모습의 대조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이 마침내 스테이블 코인에 호적을 내주려 하고 있습니다. 6월 상원은 제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켜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현금, 미국채 같은 신뢰 가능한 자산으로 준비금을 구성해야 하고 매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며 미국 당국의 규제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벅지를 치며 나 이거 서명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아무리 봐도 테더에 딱 맞춘 맞춤형입니다. 즉, 더는 회색지대에서 하루하루 버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안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앞으로 면허 취득이 있어야만 미래가 있는 시대가 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GNIUS 법안이 정식으로 입법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판도에 충격을 줄 것이며 특히 테더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현재 테더의 유통 규모는 1,560억 달러로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준비금 자산에는 비트코인과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고유동성 자산만을 허용하는 법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테더는 국제송금이나 제재 회피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규제 당국의 감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 법안의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hora mismo en el entorno Estados Unidos, en el entorno latinoamericano en El Salvador, y luego, considerando que el crecimiento del mercado asiático va a ser brutal, hace que Tether se siga consolidando como la principal stablecoin, yo creo que en este punto creo que Tether ganará la batalla. 테테르는 최근 본사를 엘살바도르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소를 바꾸는 동시에 제니어스 법안 내에서 합법 영주권을 얻을 방법을 고민하며 미국 전용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정말로 통과하지 못하면 테더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1위 자리를 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오랜 경쟁자 서클은 이번에 완전히 월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며느리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도 순조로웠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당일 주가는 34% 급등했습니다. 서클이 발행한 USDC는 규모가 테더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지난해 순이익도 1억 5,6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테더가 13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이미지가 좋고 감사가 투명하며 규제기관에 사랑받는 캐릭터 승리가 돋보입니다. 팬을 끌어모으는 능력도 탁월하여 월가 대형 인사들도 앞다투어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스테이블 코인 패권 싸움은 누가 주먹이 세냐에서 누가 말을 잘 듣냐로 바뀌었으며 경쟁의 기준은 실력뿐 아니라 규제 수능도입니다. 폭주형과 순종형, 마지막에 웃는 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400억 사기로 챙긴 혐의를 받는 두 건, 단 하나의 새 법안으로 빈생 역전이 가능할까요? 정책에서부터 마트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급 표준 장비로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건이라고 하면 코인 업계 사람들은 그가 벌였던 대형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테라 USD를 만든 그는 프로젝트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을 하루아침에 무일푼으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고 연말에는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증권 사기, 시장 조작, 자금 세탁 등 총 9건의 중범죄로 기소되어 있으며 최대 1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개정 중이며 예를 들어 지니어스 법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바뀐다면 검찰의 기소 논리가 전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도건은 이 법안 대개편으로 자신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미국 배심원단은 테러포엄 랩스와 창립자 권도형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결하였고 미국 SEC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폴 앵겔마이어 판사는 이 판결이 권도형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 중입니다. 권도형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구금 중이며 보석은 거부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은 2026년 1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판사는 4월의 상태 청문회에서 GENIUS 법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 법안이 증권 사기 혐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The CEO of the blockchain firm was a key figure behind two digital currencies that lost what's been estimated at over $40 billion last year. Kwon faces an 8-count indictment made public in the U.S. District Court in Manhattan. The counts include securities fraud, commodities fraud, wire fraud, and conspiracy. 현재 검찰은 국법을 기준으로 권도형을 증권 사기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곧 교과서 자체가 바뀔 예정입니다. 만약 제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어 증권과 사기의 정의가 재구성된다면 권도형이 저질렀던 행위는 무죄 실험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은 테라 USD인데 새 법에 따라 이것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검찰이 내세운 결정적 증거는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권도형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새 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이 드라마를 구 시나리오대로 끝낼지 아니면 법안 업데이트 특별편을 갑작스럽게 연출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코인 업계의 법률 지진과도 같으며 반전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정책 완화와 대기업의 돌진으로 모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어 USDC는 활짝 웃고 있고 유럽연합도 해외 스테이블 코인 상호 교환을 허용하며 글로벌 진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팩소스, 페이팔과 손잡고 스테이블 코인 카드 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월마트와 애마존도 자체 원신 화폐 발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트럼프가 지지하는 WLF 플랫폼까지 참여해 코인을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첨부한 보고서까지 공개한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마저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암호화폐 업계의 장난감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이 쟁탈 중인 신금융 진입구입니다. It's pegged to the dollar, so it's it's a payment stablecoin, something that can be used for payments in a digital format. This is going to create more versatility for the U.S. economy and move us into the 21st century. 러시아는 올해 2월 키르기스스탄에서 루블 연동 스테이블 코인 A7, A5를 출시했으며 4개월 만에 그라인엑스 거래소에서 누적 거래액이 93억 달러를 돌파했고 시가총액은 1.51억 달러, 유통량은 120억 개에 달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는 124개의 고래 지갑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빈도 청산이 의심됩니다. A7, A5는 국방 배경을 가진 프랑스 바이에이즈뱅과 1로 준비금 연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 플랫폼인 거런텍스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온체인 데이터는 잠재적인 연계를 드러내고 있어 준법성과 자금 세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새 대통령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표하며 암호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을 포함한 8대 은행이 블록체인 협회 및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 내부에서 코인 구매나 송금에 쓰이는 결제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각국이 온체인상에서 금융 전략을 전개하는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능의 외부 확산, 둘째는 주권 경쟁, 셋째는 지정학적 대립입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의 응용 장면은 온체인 밖의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경 간 무역, 결제 네트워크, 금융 결제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USDT로 물자 결제를 하고 있으며 비사는 옐로우 카드와 협력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의 대체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각국 정부가 코인 발행에 직접 나서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디지털 금융 주권을 되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도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시범 사업이나 법제화 논의를 다양한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통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통화 핵 버튼이 되어가고 있으며 선점에 성공한 나라가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다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오펀AI 연구원 3명이 메터에 합류했습니다. 이 중에는 루카스 베이어, 알렉산더 콜레스니코프, 그리고 자이샤오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메터플래니트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12,345개로 증가하여 테슬라의 11,509개를 넘어섰습니다. 상장사 보유량 순위는 7위로 상승했습니다. 파워사이드 인베스터즈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어제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에 6,04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이 중 ETHA는 5,52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라컨은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마이커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EU 30개 회원국에서 합법적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 경찰은 암호화폐 ATM 관련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90명 이상의 시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온라인 연애 사기로 인해 43만 3천 호주 달러, 약 28만 2천 미국 달러를 잃은 77세의 미망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